100년 이상 된 가게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일본입니다. 100년. 일로는 36,500일, 시간으로는 87,600시간.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이 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100년 넘은 가게들만 찾아가는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번 영상 조회수가 잘 나오면은 시리즈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단 일본의 역사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 교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봅시다. 오늘 11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아직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여기는 기온거리 쪽이고, 첫 번째 음식은 이곳입니다. 1860년대에 오픈한 마츠바 본점입니다. 밖이 잘 보이는 창가 자리로 잡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손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니신 소바, 청어 소바를 시켰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소바가 나왔습니다. 이게 니신 소바라고 이 말린 청어를 얹은 소바거든요. 보면은 청어가 이렇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여기 교토가 일본에서는 내륙 지방이라 가지고 생선이 귀했는데, 제가 온 가게가 말린 청어를 소스에 절여 가지고 이렇게 소바 위에 얹어내는 걸 가장 먼저 만들어낸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밥까지 얹어서 약간 비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선부터 한 입. 약간 잔 가시가 있긴 한데 그냥 상관없이 먹을 수 있을 정도고, 달달하면서도 기름기가 있는, 근데 좀 단맛이 많이 가미된 그런 생선 맛입니다. 살은 국물에 들어있었음에도 약간 말린 생선의 꼬독꼬독함이 잘 느껴지네요. 국물 맛은 가스오부시 국물이고, 면은 약간 뚝뚝뚝 잘 끊어지는 약간 부른 소면의 맛? 그런 맛입니다. 근데 이 생선이 생각외로 비리지가 않고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첫 번째 음식 잘 먹었습니다. 처음 먹을 때는 그렇게 안 짜고 맛이 괜찮는데, 이 청어가 생각보다 간이 센 것 같아요. 먹다 보니까 혀끝이 좀 아립니다. 생각보다 짜가지고 제 입맛에는 살짝 아쉬웠달까? 역시 짠 걸 먹고 난 뒤에 바로 단 거를 먹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가게도 이 기온거리에 있습니다. 여기 기온거리가 100년 넘은 가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한 블럭 건너면은 또 100년 넘은 가게가 있고, 그 반대편에 또 100년 넘은 가게가 있고. 일단 바로 디저트를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게는 여기입니다. 카기젠 요시후사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1700년대 오픈해서 오픈한 지 30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들어오면은 이렇게 차랑 과자 같은 걸 주는데 알약처럼 생겼습니다.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여기는 관광객보다 동네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오는 가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쿠시키리라는 이 가게만의 특별한 메뉴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되게 있어 보이는 톡에 나옵니다. 이거를 이 뚜껑을 열고 이렇게 열어서 당면같이 생긴 거랑, 이거는 흑당입니다. 흑당 시럽, 꿀, 약간 카메라까지 비치는 아주 영롱한 자태. 이게 당면은 아니고 칡면이래요. 칡면 안에 얼음까지 들어있는 시원한 칡면인데, 생긴 거는 곤약면, 당면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꿀에 이렇게 넣어서 이 꿀에 넣은 거를 이제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면에서 뭔가 특이한 향이나 무슨 맛 같은 게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 당면 같은 거나 뭐 곤약면 이런 거 차갑게 먹으면은 이질감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 이 꿀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디저트인데 식사 같은 느낌이랄까?
맛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흑당 버블티인데 타피오카 펄 그거 대신에 약간 면처럼 생긴 국수를 먹는다. 난 맛있어요. 이 차가 약간 쌉싸름해서 이 단 꿀물 같은 걸 먹고 이 차를 먹으면은 궁합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저기 지방 어디 쪽에 경상도인가 어디에 꿀소면인가 꿀국수인가 있지 않나요? 그거를 약간 찍어 먹는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려나?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비슷한지 모르겠어. 그것도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먹는 음식인데 이것도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밥 대신에 이거 하나 먹고 움직여도 사실 이게 다 설탕이니까 이 당은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 밥 안 먹어도 괜찮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긴 달다. 다 먹고 나왔습니다. 달아서 먹다가 포기를 했어요. 내가 달아가지고 포기하는 거는 진짜 없는 일인데 먹다 너무 달아가지고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가 오고 있습니다. 일단 밥은 먹었으니까 여기 교토 기온거리 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여기 기온거리는 언제나 사람이 많군요. 여기서부터 저기 니넨자카, 신넨자카, 기요미즈데라 거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교토는 한 3년 반, 4년 만에 오는데 그 사이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오버투어리즘 문제 때문에 숙박세나 아니면은 기타 세금, 뭐 버스비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올리고 외국인 관광객은 버스비를 뭐 3배를 이상 받겠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프라이빗 로드에서는 사진을 촬영하지 말라, 벌금을 10,000엔 이상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광고판이 아니라 안내판이구나. 저번에 왔을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는데 정말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심하긴 한가 봐요. 근데 어딜 가나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보다는 진짜 몇몇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여기에도 뭐 많은 사람들은 다 질서 잘 지키고 그러고 할 텐데 진짜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저런 규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이샤 분들 지나가는데 뭐 붙잡고 사진 촬영을 한다던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뭐 저런 규제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이쁜 거리 다 출입 금지 당하고 그러면은 뭐 다 손해야, 다 손해. 뭐 어느 도시를 가든 약간 그 도시만의 색깔 같은 게 있는데 교토는 정말 초록색이 잘 어울리는 도시 같아요. 자, 푸릇푸릇하고 정원이나 뭐 신사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정말 녹색, 초록색이 잘 어울리는 그런 도시 같습니다. 좀 걸으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기요미즈데라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해가 다 떨어질 때가 됐는데도 사람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덥진 않아가지고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번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들어가진 않고 여기 위에서 잠깐 쉬다가 다시 내려가 볼 겁니다. 저쪽은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이쪽은 아주 고즈넉하니 조용합니다. 근데 제가 오프닝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에는 100년 이상 된 가게들이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수치 파악은 되지 않지만 약 33,000개에서 4만 개 정도 되는 100년 이상 된 가게들이 있다고 합니다. 200년 이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200년 된 가게들 중 65%가 일본에 있을 정도로 프랑스, 독일 이런 여러 나라들을 합쳐도 일본 한 나라한테는 안 될 정도로 일본에 많이 몰려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리적인 특징. 일본이 아무래도 섬나라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는 외세 침략을 받을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가게가 전쟁 때문에 불타 없어지거나 이럴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일본 상인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거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조상부터 내려온 가게를 자신에게서 대가 끊기는 것, 이거를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한 다음에 다음 세대한테 넘겨준다. 무리하게 사업 확정하다가 망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하고, 세 번째는 두 번째랑 약간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가업을 이어받기에는 너무 무능하거나 아니면은 물려줄 아들이 없거나 했을 때는 외부에서 인재를 데려오거나 가게에 일 잘하는 에이스 직원을 양자로라도 삼아가지고 가게를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떻게든 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한 그 정신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 이유들 때문에 일본에 100년 이상 된 가게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재는 위의 사유들 때문에 후계자를 정하지 못해 없어지는 곳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 줄이 왜 이렇게 기나 했더니 저 석탑이 보이는 포토스팟이라서 약간 줄처럼 있는 건가 봅니다. 축제처럼 뭐 음식들을 팔았나 봐요. 야, 저 시원한 빙수 같은 거 먹고 싶긴 하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100년 이상 된 음식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100년 이상 된 음식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다. 100년 이상 된 가게에서만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바람 좀 쐬다가 세 번째 음식이자 저녁 먹으러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씨 좋다. 이상한 동물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보고 이거 아시는 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100년 식당 세 번째 식당은 여기 스타 레스토랑입니다. 이 오므라이스가 아주 인상적이네. 여기는 1925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올해로 101년 된 식당이고요. 간신히 턱걸이로 100년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미슐랭 스타는 아니지만 스타 레스토랑 가보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웨이팅을 했고, 약간 가게 분위기나 이런 게 여자들끼리 오거나 가족들끼리 오거나 커플들끼리 오거나 하는 그런 식당의 분위기인 것 같아서 남자 혼자 오기에는 살짝 불편한 느낌입니다. 빨리 시켜서 후딱 먹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은 QR코드로 하더라고요. 메뉴 중에 이렇게 크레이지 빅 파르페도 있습니다. 가게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가 봐요. 아마 이때 지금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아무튼 뭐 100년이 되었다. 오므라이스와 치킨 가격은 1,530엔 정도 했고요. 냄새는 위에 치즈 소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소스는 여기서 만든 데미글라스 소스 같고, 약간 일본 오므라이스 생각해서 이렇게 반 가르는 오므라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밥이 말아져 나오는 약간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런 오므라이스입니다. 계란님 먹어볼게요. 맛은 계란 자체의 맛이 좀 되게 센 것 같아요. 밥에도 뭔가 간이 되어 있긴 한데 밥에서는 그렇게 큰 맛은 안 나고, 약간 계란의 맛이 전체적인 맛을 지배하고 있다? 데미글라스 소스도 뭔가 간이 되게 세거나 그러진 않고 삼삼하고 신맛이나 이런 것도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치킨. 오히려 치킨은 소스 맛은 별로 안 센데, 치킨 자체, 가라아게 자체의 간이 좀 많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 심심한 밥이랑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밥에도 나름 고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위에 거 없으면은 1,000엔 정도면 먹거든요. 다음에 또 먹게 된다면 튀김은 안 시키고 이 오므라이스만 먹을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전체적인 맛의 밸런스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특출나게 맛있다, 어디 한 부분이 되게 안 좋다, 이런 건 없이 정말 무난무난한데 정말 조화롭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었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가라아게는 조금 어울리지 않았던. 이제 해도 다 떨어졌고 저기 강변 산책 좀 하다가 숙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서 물 하나 사왔는데 짱짱 귀엽죠? 짱구 콜라보 제품인가봐요. 오늘은 저기 기온 중심이랑 뭐 그쪽으로만 돌았는데 역시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일은 일단 한 곳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는 조금 외곽 쪽으로 돌 겁니다. 교토에서도 살짝 외곽 쪽. 그러면 오늘은 이만 쉬고 내일 봅시다. 괜찮다고 합니다. 급한 와중에 여권이랑 핸드폰 그리고 지갑 챙겨서 나갔다 왔는데 괜찮대요. 저기 비상문이 안 열리는데 진짜로 위기 상황 있으면은 비상문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아무튼 괜찮다고 하니까 마저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7시 41분입니다. 교토에 여행 오면은 아침에 누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행을 하느냐가 여행의 질이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몰리기 전에 푸시미 이나리 신사를 한번 가려고 합니다. 교토를 한 2번, 3번 와봤지만 거기까지 가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도 100년 이상 된 가게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후딱 가가지고 신사 구경하고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그런 오전 일정입니다. 아침부터 강물이 맑군요. 일단 바로 전철 타고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푸시미 이나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교토 시내에서 멀지 않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데 아직 제가 가려던 식당들은 문조차 열지 않았고 신사 구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밥을 먹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이따 내려올 때쯤 되면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토에서는 아침 일찍 움직여서 여행을 하란 말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지금 여름이니까 더워지기 전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는 옆길을 통해서 왔나 봐요.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쭉 이어져 있는 톨이 저게 가장 유명하죠. 여우 신사라 그런지 여우들이 좀 많이 있네요. 정상까지는 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중간 지점까지는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천본도리 갑시다. 여기서부터 이 도리가 쪽 시작인가 봐요. 근데 여기를 늦게 오면은 앞사람 뒤통수만 구경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는 말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것도 다 약간 여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리가 약간 구간마다 크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방금 전에는 좀 작은 토리였는데 여기는 좀 큰 토리가 있고 여기서부터가 약간 찐인 느낌이네. 약간 숲에 있는 토리. 얘는 색도 많이 바래졌고 왼쪽에서는 이렇게 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 이 토리가 1000본 토리라고 하잖아요. 1000개 정도 있다고 해서 진짜 1000개가 있을까? 누가 세봤을까? 1000개인지 누가 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햇빛이 비치는 게 이쁩니다. 아주 저기 교토 시내가 다 보입니다. 아직도 올라가는 길이 남았네. 야, 경치가 좋구나. 잔말 말고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 여기는 멧돼지가 나오나 봐요.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나는 핑계를 대며 잠시 쉬다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라 별거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첫 번째 가게는 여기 이나리야 총본점입니다. 여기가 1918년에 개업을 한 곳이고 텐베이 같은 옛날 과자를 파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이 과자 하나를 샀습니다. 이게 치지우라 센베이라고 하는데 약간 생긴 게 포춘 쿠키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그 포춘 쿠키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치지우라 센베이라는 뜻 자체가 길흉을 점치는 종이를 넣은 과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게에서도 이 치지우라 센베이를 팔기 시작하고 다른 가게에서도 팔기 시작하면서 이게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면서 포춘 쿠키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100년 전통의 이 치지우라 쿠키의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긴 것 자체도 진짜 포춘 쿠키처럼 생겼어요. 안에 종이가 들어있습니다. 맛은 없다. 여기서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약간 공장에서 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뻑뻑하고 딱딱하고 물 없이는 먹기 힘든 맛 자체는 그냥 옛날 과자?
그런 맛인데 두 번 안 사 먹을 것 같습니다. 점괘는 뭐가 나왔을지 나왔는데 아무튼 길인 것 같습니다. 길은 길인데 불길. 두 번째는 여기 네자메야라는 곳인데 여기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가 1540년에 문을 연 아주 역사 깊은 곳입니다. 메뉴는 이런 소바들이나 이런 초밥, 장어구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된 메뉴판도 있나봐요. 이 가게에 또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죠? 그 임진왜란 일으킨 그 인물이 이 가게를 왔었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어머니가 아파서 후시미 이나리 신사에 기도를 드리러 왔는데, 기도를 드리러 왔다가 이 가게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 가게의 맛과 정성에 너무 감동해서 직접 이 가게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면은 전국시대, 임진왜란 때 이때 사람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침략을 한 침략자지만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전국을 통일하고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 위에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이거든요. 회사로 치면은 인턴부터 회장까지 그런 느낌이라서 무슨 웹툰 제목 같긴 한데 그 정도로 일본 역사에서는 정말 대단하고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인물이 왔던 가게에 들어와 있다니 그 점만 생각해도 정말 감회가 조금 새롭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これでスズメですか? 스즈메. 아, 우즈라 ですか? 이거까지 나왔습니다. 스즈메가 참새인데 원래 참새 구이를 파는 집인데 참새가 11월부터 2월까지만 잡을 수 있대요. 그래서 여름에는 우즈라, 메추리 구이로 대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뼈까지 먹을 수 있대요. 초밥의 구성은 고등어 초밥, 유부 초밥, 그리고 알 수 없는 김밥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 유부 초밥이 일본에서는 이나리 스시라고 부른대요. 옛날 사람들이 여우신한테 쥐를 잡아가지고 튀김을 해서 이렇게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불교가 확장되면서 약간 사육을 금지하다 보니까 쥐 같은 거를 잡을 수 없어가지고 이 두부를 튀기면은 이 모양이 쥐랑 비슷해서 쥐튀김 대체용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유부초밥을 바치기 시작하면서 이 초밥의 이름이 이나리 초밥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쥐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뭐 이상한 실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거 제외하고 맛은 그냥 일반 유부초밥입니다. 그리고 비주얼이 충격적인, 원형은 참새구이지만 오늘은 메추리구이. 이건 뼈까지 먹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소스랑 살 맛은 맛있는데 굳이 이거를 뼈까지 먹어야 할까? 아, 뼈를 안 먹으면 먹을 게 없구나. 메추리 맛은 장어 양념 부은 메추리 맛입니다. 맛은 치킨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뻑뻑한 치킨. 머리 먹어도 되는 거 맞나? 내가 목까지는 먹겠는데 대가리 못 먹겠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알아볼 때 후기 같은데 뭐 사장님이 너무 불친절하다, 역사만 묻고 배짱 장사한다, 다신 가지 않을 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사장님도 되게 친절하시고 뭐 가격은 사실 살짝 좀 비싼 감이 있긴 해요. 제가 26,000원, 2,600엔이 나왔거든요. 메추리구이 이런 게 특별하긴 해도 26,000원 정도까지의 가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 가게의 역사나 아니면 위치가 정말 후시미 이나리 신사 바로 앞에 정말 중심가 중에 중심가에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뭐 그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맛도 나름 괜찮았어요. 무난무난하니. 이제 후시미 이나리 신사는 뒤로 하고 교토의 진짜를 느끼기 위해서는 교토 북부 쪽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토 북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여기는 니조성 근처입니다. 저는 지금 양조장을 가고 있고요. 여행의 묘미는 낮부터 술을 때려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그것이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는 양조장이 교토 시내에서는 마지막 양조장이자 유일하게 있는 양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300개가 넘게 있었는데 여기 한 곳 빼고는 다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교토 시내 마지막 양조장이라니 여기입니다. 사사키 주조라고 하는 양조장이고, 여기는 1893년에 창업한 곳이고 사사키 쿠라노스케라는 일본 배우분의 본가가 여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우분의 형제분이 여기 사장님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술이랑 잡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자케와 나이ですか? 甘酒は今ないです。 아, 나이ですか? 아. ここで食べて大丈夫ですか? あ、はい。これもですか。これ飲みますか。 아, 飲みます.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여기 옆에서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그 배우분이신가 봐요. 이 고양이는 사장님이 키우는 고양이인데 약간 캐릭터처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여기에 코인으로 다른 술도 먹을 수 있나 봐요.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이거는 니시진 비어라고 알코올 도수는 6도 정도 하네요. 되게 달달한 맛이 나는 그런 술이다. 탄산은 별로 안 세고 단맛이 좀 센, 약간 과일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맛있습니다. 무슨 카스테라 빵 같은 이것도 맛있네요. 일단 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되고, 이게 30ml라고? 되게 조금 주네. 정말 약간 시음하는 그 정도인가 봐요. 되게 깔끔한 맛? 사실 술을 잘 모릅니다. 맥주가 맛있다. 원래는 그 아마자케라고 약간 한국으로 치면은 식혜 비슷한 포지션 음료가 있거든요. 그걸 먹어보러 왔는데 없어서 맥주를 대신 먹긴 하지만 이것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 아마자케도 되게 맛있고 고소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거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찾아서 먹어볼게요. 이거는 다음 술. 하이,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뭔가 귀여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맥주가 근데 정말 시원하니 맛있습니다. 더운 데서 걷다가 맥주 한 잔 싹 하니 살짝 알딸딸하면서 뭔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또 다음 목적지로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교토는 확실히 이런 전통 가옥들이 많아가지고 길거리를 걷는데 이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 지은 집들이야? 급격한 알코올 스파이크를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진짜 관광객은 하나도 없는 그런 동네네요. 일단은 가까운 신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볼 곳은 여기 시모가모 신사입니다. 여기가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라고 합니다. 아마 관광객은 거의 없고 현지인 분들만 많이 오는 그런 신사인데, 여기서 제가 다음 먹을 음식에 원형이 있어가지고 이곳으로 찾아왔고요. 여기에 보면은 뭔가 축제를 위해서 이런 부스 같은 거를 지금 막 설치를 하고 있나 봐요. 오래된 신사답게 이것저것 축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미타라시 연못이라고 해요. 약간 미타라시 하면은 좀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미타라시 단고, 그 미타라시의 미타라시가 이 연못에서 따온 말입니다. 이 미타라시 연못에서 물방울이 뽀글뽀글뽀글 동그랗게 솟아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쌀가루를 동글동글하게 뭉쳐가지고 떡으로 만든 게 미타라시 단고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오, 되게 시원합니다. 오, 짱 시원. 미타라시 단고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고, 저희가 지금 먹는 미타라시 단고는 약간 간장 마시면서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나잖아요. 그 맛을 만든 가게도
이 신사 바로 옆에 있는 오래된 가게입니다. 바로 그 최초로 개발된 그 미타라시 단골을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갈 가게는 여기입니다. 카모 미타라시 차야라는 곳이고 1922년에 개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조 미타라시 당고, 진짜 원조 미타라시 당고입니다. 안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저는 밖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당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5개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 머리, 팔, 다리래요. 사람 모양을 먹어가지고 건강을 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굳이 떡을 그렇게 해서 먹을 필요까지 있나? 맛은 떡을 진짜 바삭바삭하게 구워가지고 약간 탄맛이 느껴진다? 뭐 약간 그런 느낌까지 구웠는데 막 되게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살짝 딱딱한 그런 느낌의 맛입니다. 맛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가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단고입니다. 이 가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개업 연도가 1000년입니다.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면은 약간 감이 안 잡히는데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라고 하면은 감이 좀 잘 잡히겠죠? 무려 고려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 일본에서 현재 영업하고 있는 식음료점 가게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그 가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덥지만 바로 한번 가보시죠. 이 신사가 아마미야 신사라고 하는데 994년에 만들어진 신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려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식음료점도 이 신사 옆에 붙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오래된 식당들을 쭉 가보니까 보통 이런 신사 같은 데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오래된 그런 가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오래된 신사 옆에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가 높은 곳에서 이제 장사를 해야지 오래 가게가 유지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가려던 곳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치본냐 와스케라는 곳입니다. 여기 처마 밑에 자리를 잡았는데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이렇게 차와 당고, 떡을 같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이라 시원한 차입니다. 아주 좋다. 당고가 나왔습니다. 냄새는 뭐 크게 나진 않는데 약간 미타라시 당고랑은 색이 좀 달라요. 약간 흰 색깔 소스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콩가루 소스 약간 그런 맛이 나고 떡이 되게 식감이 특이합니다. 약간 기존의 떡을 구우면서 이렇게 쭉 늘어뜨려서 찐득찐득한 맛이 나게 하는 그런 떡인 것 같아요. 맛있다. 여기가 대단한 게 이 메뉴 저 메뉴 여러 메뉴 만들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떡 하나만 만드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대단해. 좋다. 천년 된 당고까지 먹어봤는데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밖에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여름이라 온몸에 땀이 젖었는데 여기 옆쪽에 100년 된 목욕탕, 100년 된 온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시원하게 목욕 한번 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해 가려고 그 목욕탕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온몸에 땀이 쩔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풀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거는 아주 좋은데 역시 여름의 일본은 조금 힘들긴 합니다. 깍깍 까마귀 소리만 들리네요. 여기입니다. 1923년에 문을 연 후나오카 온천. 여기가 일본 유형문화재에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남탕이라 씻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쇼와 시대 여행했을 때 보던 그 자물쇠를 진짜로 쓰고 있었고 드라이기도 돈을 내야 쓸 수 있는 유료였습니다. 이번은 또 다른 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주 개운합니다. 탕 종류도 안에는 한 4개, 5개 정도 있었고 밖에도 3개 있었고요. 옛날 애니 같은 데 보면은 남녀탕이 위에가 뚫려 있잖아요. 거기처럼 여기도 위에는 뚫려 있어서 옆에서 나는 소리나 이런 것들도 다 들리더라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할아버지더라고요. 여기 동네 할아버지들 같으신데 면도기로 막 머리까지 이렇게 미시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씻고 나왔으니까 너무너무 개운하고 살 것 같아요. 이제 날도 조금 시원해지고 있어가지고 카모강 북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좀 구경하고 다시 저녁 먹으러 가볼 생각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대마치 후타와라고 해가지고 되게 오래된 콩떡집이래요. 여기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원래 먹을 계획은 없었는데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보니까 또 먹고 싶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샀습니다. 사실 뭐 포장 같은 것도 해주는 것 같은데 포장도 필요 없고 이 비닐도 사실 필요는 없는데 말할 타이밍을 놓쳐서 받았습니다. 콩떡이라니. 원래 평소 같으면 절대 안 사 먹었을 텐데 냄새는 진짜 콩떡 냄새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안에 팥이 들어있는데 엄청 맛있다. 팥의 단맛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콩의 담백한 맛이 나는데 떡도 되게 쫀득쫀득하고 팥도 맛있고 콩도 맛있긴 하지만 콩이 없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 콩떡이지만 콩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여기는 카모가와 델타라는 곳입니다. 아주 경치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노는 곳인가 봐요. 이쪽에 흐르는 강이 카모강이고 저 반대쪽에 흐르는 강이 타카노강입니다. 이렇게 강이 2개가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카모강이 되는 강과 강이 만나는 삼각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노는 사람들도 많고 학생들 뭐 이런 애들도 많이 노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돌을 발 안 젓고 건널 수 있는데 비가 많이 왔어가지고 조금 물이 침범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지면 마이너스 200만 원이야. 와, 좋다. 이쪽이 카모강, 이쪽이 타카노강. 여기 위에 앉아가지고 쉬시는 분들도 많이 있네요. 강제로 지압이다. 교토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기온 중심가로 왔습니다. 여기에 제 이번 여행의 마지막 식당이 있거든요. 날이 좀 시원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여기까지 1시간 정도 걸려서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목이 매우 마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자카야를 갈 겁니다. 여기 어딘데? 여기다. 효고쿠 스탠드라는 이 술집입니다. 여기는 1927년에 문을 연 곳인데 그러면 올해로 99년이라서 아직 100년 된 가게는 아닌데 제가 특별히 봐주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이나 이런 것도 다 옛날 것 같습니다. 짠. 고로케랑 새우튀김 먼저 시켰거든요. 그게 가장 맛있는 메뉴라고 해서 어떻게 책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캄강 강변에 왔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괜찮긴 한데 담배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저한테는 조금 힘든 식당이었습니다. 속세의 맛. 발전이란 건 정말 무서운 거구나.
진짜 맛있다. 아무튼 이렇게 이번 여행 동안 100년 이상 된 가게들로만 한번 다녀봤는데요. 뭐 만족스러운 데도 있었고 조금 아쉬운 데도 있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한 자리에서 무언가를 오래 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긴 시간을 버텼다는 거는 정말 강하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말이 있네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그 말이 100번 1000번 이해되는 여행이었습니다. 저도 이 험악한 유튜브 세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강한 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